자,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오늘 굉장히 좀 바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7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4.04, 4.0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WTI 기준으로 77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10% 더 급등할 수 있고 강세장에서는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나 금리 동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랠리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웰스파고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가 끝나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향후 몇 달 동안은 소비 시장이 정말 냉각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또 소비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또 알려주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원유, 유가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사우디 아람코에서 원유 생산 확대 계획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약간의 좀 변동성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계좌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 2024년 실적으로 어떻게 또 연결될지 관심사가 모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또 소파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소파이가 사상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하게 되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주가가 어제 급등하게 되면서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팔란티어라는 종목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하게 되면서 또 한 2배 이상 또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그러한 이제 테마도 있었지만은 팔란티어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소파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뉴럴링크에서 발음도 안 되네요. 네. 최초로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환자가 이제 수술 후에 회복이 좀 양호한 상태다. 잘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최초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어떤 생각을 통해 뭐 컴퓨터나 여러 가지 그 기타 어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제품이겠죠. 네. 그런 부분의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가 정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테무로 유명한 또 핀도더, 모회사죠. 핀도더가 월가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테무의 모멘텀이 이제 좀 최고점에 오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되면서 어제 갑작스럽게 또 주가가 마이너스 8%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는요. IBM에서 이제 재택근무는 그만해라. 네. 너희가 회사 근처로 이사하던가 아니면 회사를 떠나던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라. 라는 이제 돌아오겠네요. 아주 이제 강경책을 좀 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IBM이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작은 공이 또 어떠한 기업으로 또 기업으로 연결될지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루시드가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사우디 국영 광업회사와 부품 공급 계약 체결에 주가가 27%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루시드의 최고점, 전고점을 보게 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어제는 그래도 주가가 27%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거 지금 전기차가 좀 괜찮은 것인가? 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겠지만 어제는 개별적인 이런 호재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무는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거든요. 테무, 시인, 알리익스프레스 이거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긴 한데 테무는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글로벌 앱 다운로드 순위 있잖아요. 여전히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아직 1위고요. 그리고 저쪽 그 iOS 쪽에서는 지금 3인가 5인가 아마 그 정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상태는 맞긴 맞습니다. 아. 예, 그래도 뭐 이제 월가에서 이거는 뭐 정점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근거는 있었겠죠. 예. 네.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중국 그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네. 전부 점령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제품 자체가 네. 테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약간의 뭐랄까요, 좀 가품도 많이 있고, 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가격대를 보면 2,000원,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게 가격 경쟁력이 될까라는, 사실 이주호 기자님께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좀 우려했던 네. 예, 그 부분이 지금 뭐 또 공중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반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11번가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많은 이제 이커머스 있잖아요. 이커머스에서 국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중국에서 떼다가 파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맞아요. 네. 1,000원에 떼다가 3만 원에 파는 제품과 1,000원에 떼다가 2,000원에 파는 제품, 어차피 같은 제품이면 테무 이용하지,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예. 아직은 뭐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저도 계속 얘기했던 게, 와, 이거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 그 셀러분들 계시잖아요. 셀러분들도 알리 들어가는 방법, 테무에 입점하는 방법, 이런 것들, 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가격 계십니다. 경쟁이 되나요? 되나 그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중국 공장들과 안 중국에서 물건을 떼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계속 그걸 시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오늘 이제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뒤에 또 자세한 뉴스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3프로 TV에서도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해서 뭐 지속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들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 20만 개 정도 판매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는데, 애플에서 정했던 목표치는 약 50만 개 정도 됐죠. 자, 그래서 애플의 분석가 커밍치,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애플 관심이 많으시니까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세요. 맨날 커밍치 하는데 네, 처음 봤죠. 네, 예.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이군요. 예, 오늘 3프로 TV 첫 출연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사전 주문 고객 자체는 2월 2일까지 이제 배송이 완료될 텐데 초기 재고가 모두 매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커밍치가 또 이러한 언급을 했어요. 이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충분히 빨리 매진되지 않아서 네. 과거의 아이폰에 대한 어떤 매진 속도,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어떤 물량의 어떤 재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수익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이걸 지금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린 그런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아이폰과의 어떤 파급력을 봤을 때는 아직 여전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팬층의 유저들이 주문 이후에는 또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게 되면서 네. 약간의 뭐 비전 프로에 대한 약간의 뭐 신중론을 조금 내놓은 그러한 분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월 2일 날 또는 이제 애플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또 이제 비전 프로가 어떻게 또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하죠.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3프로 TV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기업이 한 주에 이렇게 있는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통상 애플은 다음 주였어요. 맞아. 애플은 뭐 뒤에 가서 뒤에 하기도 있었어요. 했고, 원래 그 다음 달 첫 번째 주에 애플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야, 근데 이걸 또 한 주에 발표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일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내일 이제 오전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에 대한 실적을 아마 내일 보게 되면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 메타, 아마존이 또 실적을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제가 팩트셋 자료에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그니피슨 7 이번 4분기 실적 S&P 500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한글로 좀 써놨어요. 네. 매그니트 7에 포함된 7개 기업 중에 6개의 기업입니다. 테슬라를 뺀 나머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4분기 S&P 500 전년 대비 수익의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상위 6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여기서 이제 테슬라는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제외하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S&P 500 수익 성장률의 기여도를 보게 되면 이 6개의 기업이 야. 53.7%를 기여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연두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나머지 기업들이 마이너스 10.5%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아마존부터 해서 엔비디아까지 6개 기업과 그러니까 전체 S&P 500 기업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합쳐서 본다면 네. 2024년 4분기 S&P 500의 전체 혼합 수익은 감소세,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 6개의 기업만으로도 53.7%의 기여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상반되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 기업이 시장에 가장 기여도가 높을까를 봤을 때 정말 의외의 기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타네요. 메타 플랫폼스예요. 그래서 이 회색깔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22년 4분기고요. 네. 그리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23년 4분기입니다. 그래서 1년 차이의 그 기여도 자체가 메타 플랫폼스가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여도를 또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서 메타의 실적 또한 많은 기대감이 또 불어넣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업 자체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도 정말 뭐 2022년에도 큰 기여도를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기여도죠. 하지만은 이번 연도에 있어서는 4분기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또 기여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2022년 때 정말 뭐 많은 감원 뉴스부터 해서 네. 부서를 또 구조조정했고요. 여러 이제 뭐 R&D 지출부터 해서 많은 현금 흐름이 좀 감소가 되면서 기여도가 좀 적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괄목할 만한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그러면 이번 1분기 수익 성장 예상은 또 어떻게 될까 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왜 빠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팩트셋에서 설명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불친절해요. 팩트셋이. 이렇게 이제 4개의 기업만 봤을 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렇게 4개의 기업만 봤을 때 S&P 500 전체의 수익 기여도가 자체가 79.7%입니다. 이번 1분기. 네. 이게 예상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이제 광고 시장으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야 뭐 지금 뭐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 4개의 기업 자체가 7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여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까지도 빅테크의 어떤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 블룸버그에서 또 이러한 표가 나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2023년에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네. 목요일도 보게 될 것이지만, 목요일도 이제 보게 될 것이지만, 2023년 4분기 때 애플을 제외하고요 최고의 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는 그러한 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예상이죠. 예상 추정치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대한 수요가 약간 둔화된 부분이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실적으로 좀 녹아 들어갈 것 같고,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의 또 분기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파란색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가장 분기별로 봤을 때는 매출이죠, 최근에 저거는. 그렇죠. 네. 매출입니다. 매출 레비뉴니까. 아마존은 매출은 어쨌든 어마어마하죠. 매출은 이커머스에서 나오고 사실 돈 버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벌고 그렇죠. 하니까 사실 뭐 매출만 놓고 보면 아마존이 압도적이겠네요. 압도적이죠.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도 아마 가장 최고의 또 분기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나오게 됐는데 펜은 까봐야죠. 펜은 까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관련된 많은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의 애널리스트, 뭐 많은 분들 또 아시는 탐리, 항상 이제 긍정론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오늘 약간 좀 묘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빅테크 실적이 아마 이번 랠리 방향을 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냥 좋다라고는 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게 되면 S&P 500이 5,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 이유는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그냥 원문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원문 그대로 나와서 뭐 그대로 제가 이제 위에 옮겨 적었는데요. 5,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했고 maybe go higher.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거기서부터 but from there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포켓 폼이 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에어포켓 폼을 쳤어. 그래서 가장 비슷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에어포켓 폼을 제가 옆에다 그림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게 만약에 주가라고 하게 된다면 이러한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강경,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거품이 확 꺼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빅테크 실적은 FOMC와 같이 봐야 되는 그러한 의견을 또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술주 이제 애널리스트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댄 아이브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분은 가장 뭐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팝콘 들고 지켜보고 있다. 영화 보는 것처럼. 네, 팝콘 들고 지켜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좀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지난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를 400불에서 420불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까지 현재 판도를 바꾸는 코파일럿 수익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 콜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애플의 컨퍼런스 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손에 팝콘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댄 아이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혁명의 두 횃불 운반자, 이 두 사람이 젠슨 황과 사티아 나델라다. 그리고 이 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 중 하나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24년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실적 발표에 강한 기대감을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어제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재무부가 이제 이번 1분기에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할 겁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 발표를 딱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주가가 휙 날아간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니 이게 야 재무부가 도대체 무슨 발표를 했길래 예.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어제 이런 얘기를 한 건 이런 예. 표정을 보였던 건 아니고 네. 어제는 재무부가 뭘 발표했냐면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국채 발행 계획 가운데 이번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그 지난 4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야 생각보다 세수도 많이 거치고 돈이 많이 남았어. 맞아. 굳이 우리가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야 되겠니? 라고 하면서 국채 발행을 덜 발행할게 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재무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행을 하게 됐는지 예. 그 계획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제뉴어리부터 마치까지 써있는 2024년 가운데 줄 보이시죠? 예. 자, 이 가운데 줄에서 보면은 네. 여기죠, 여기. 예. 네. 여기 표시가 되는군요. 자, 보면은 이게 어제 발표됐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7,600억 달러만 발행할게. 1분기 동안. 예. 근데 지난 10월 31일에 계획했던 거는 예상했던 거는 야 우리가 지금 세수가 별로 없어서 8,16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은 발행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야 생각보다 우리 돈 많이 남아 7,600억 달러만 발행해도 되겠어 예.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재무부에 남은 현금이 190억 달러 가량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8,100억까지는 발행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채 발행을 덜 하겠다는 거는 결국 국채 가격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국채 금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야 금리 하락하겠네? 라는 논리로 연결이 되면서 금리 하락과 함께 주가의 상승 이렇게 딱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2분기입니다. 예. 2분기 계획이 지금 2,020억 달러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다른 분기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8천억에서 2천억? 그러네요. 4분의 1밖에. 원래 2분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업소득 같은 거 그러니까 5월쯤에 다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2분기는 원래 국채 발행 규모가 적은 그런 저기 구간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뭐 2천억보다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금리는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2천억보다 그 국채 발행을 덜 하게 되면 금리는 또 낮아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 갑작스럽게 국채를 많이 찍으면서 금리가 막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결국 금리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국채 발행 축소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에 네. FMC만 좀 괜찮게 나온다면 그러니까요. 야, 1월 달은 뭐 2월, 3월까지 되게 그런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아름답게. 아름답게 갈 수 있겠네요. 정말. 근데 5천 넘으면 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에어포켓이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어요.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는 거. 예.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그 독일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괜찮죠. 그리고 우리나라 몇몇 산업 괜찮습니다.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유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유럽의 가장 큰 그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독일이 정말 경기 침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는데 물론 지난 2분기와 3분기가 0%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침체라고 보긴 어려워요. 예. 하지만 지금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죠. 이제 올해 1분기 예상치가 마이너스 0.2%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기 연속, 2개 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침체에 들어갔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독일의 경기 침체는 상당히 침체 위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독일의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싼 천연가스를 천연가스가 전혀 받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이 또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완전 변환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금 성장 수요 감소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 독일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네. 이 독일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유럽 전역의 경기 부진을 또 이끌 수가 있어서 이건 사실 유럽 지역의 금리 인하를 만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좀 부정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유럽도 금리 인하를 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아무도 방송을 안 보고 예. 다 아무도 방송을 안 예. 보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에는 다 듣고 계시겠죠? 이제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퀴즈 나갑니까? 중간 퀴즈 해야 돼요. 예, 대답 못하면 집중 안 할 거야. 알겠습니다. 예. 자, 2부에는 정말 2부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또 왔습니다. 예, 예. 농담을 하다가도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갑자기 집중이 예, 되는 예. 바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자, 잠시 후 2부에 최파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